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2차 전지 1분이면 완충 전기차 1727조 잭팟 터진 이 주식 이젠 대장됩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우리가 또 2차 전지, 전기차, 이 관련되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시장 자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난 밤, 연준의 속도 조절 가능성에 유역 증시가 일단 급반등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의, 상승? 무작정 상승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하락을 했을 때 급반등하는 것이 무엇이냐? 시장에 낙폭이 나왔을 때 상승하는 더 크게 더 많이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로 뭐 할 수 있다? 시장이 상승장, 상방으로 돌렸을 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어제 같은 경우도 뭐였다? 테슬라라든지 루시드라든지 어제 이제 유역 증시의 상방을 크게 잡았던 대다수의 종목들은 대다수의 종목들은 전기차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시장이 무너졌다가 반등할 때마다 전기차들이 먼저 상승한다는 거는 앞으로 시장의 상승, 시장의 반등 속에서는 뭐 할 수 있다? 전기차 관련된 아이들이 먼저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관련된 수혜주는 늘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예요? 또 어제 동시에 같이 뉴스 나왔던 게 뭡니까? 자, 세계 자동차 업계가 뭐 한다? 2030년까지 전기차에 1727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늘 말했다시피 이제 전기차에 1727조를 투자를 하면서 얘네가 뭐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당연히 나와 있는 게 개발이라든지 생산. 그럼 생산 개발에 투자를 하게 되면요.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이제 시장의 전기차 규모가 더 많이 풀리면서 전기차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럼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뭐라 했습니까?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불황에도 브레이크 없는 전기차. 자, K배터리 3분기 실적 쑥이라고 하죠. 그래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를 납품하는 우리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1727조를 투자함으로써 개발 생산과 함께 뭐합니까? 개발하고 생산함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규모가 더 커질수록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거는 뭐다? 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다. 늘 말했다시피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는 없겠죠. 시장에서 2차 전지만큼 지금 강한 이슈는 사실상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종목을 사야 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다 알 거예요. 왜? 지금까지 2차 전지 관련해서 올랐던 애들이 뭐야? 자, 전기차 배터리 핵심해가지고 뭐다? 2차 전지하면 지금까지는 리튬만 올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에 제가 늘 말하는 게 리튬 같은 경우는요. 양극과 음극은 이온 환경의 이온화 경량이 높은 물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높은 전압을 그렇게 해야지만 높은 전압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 뭐다? 리튬을 대체할 만한 이 대체제가 못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뭐예요? 리튬 이온 전지가 대장을 잡고 있고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앞으로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사실상에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까지 리튬 이온 배터리 관련된 이 수혜주들이 너무 크게 상승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악재가 나온 게 뭐예요? 카카오센터가 화재가 나면서 뭐라고 합니까? 끌 수가 없었대요. 왜? 리튬 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다시 도마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꼭 이렇습니다.
지금부터는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다른 배터리를 보자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가 전문가냐 분석가냐 무슨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 네가 뭘 하냐 하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한 앞으로 나와줘야 될 우리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도 결과적으로 리튬이 들어가게 됩니다. 리튬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튬 배터리 자체적으로, 리튬 자체적으로는 제가 뭐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기업에 대한 미래라든지 가치라든지 그것은 사실상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실적 역시도 기대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이 테마, 주식은 달라요. 주식은 가치 투자가 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 주식은 테마 장세예요. 테마 장세. 자, 그럼 뭐냐고 하면요, 쉽게 우리가 코로나를 예로 들게요. 코로나를 예로 들면요, 처음에 마스크가 올랐어요. 마스크가 아니라 마스크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손 소독제가 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가 이제 재택근무한다고 하면서 택배와 배달, 포장, 이런 애들이 오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치료제가 올라요. 그 다음에는 백신이 오르고, 지속적으로 뭐가 돼요? 지속적으로 이 테마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가 많고 아무리 기대 가치가 높아도 주식은 결과적으로 뭐다? 올라가다가 테마를 돌아서 버리는 순간 뭐한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로 이야기를 하면요, 제약주만큼 가치가 많은 게 없습니다.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제약주는요, 기업의 실적은 다 개쓰레기예요. 그럼에도 이 제약주가 버티고 한 번 갈 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요,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 신약 하나 성공해버렸을 때는요, 그 기업의 가치를 지금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제약주가 지금 어때? 다 무너졌어요. 왜? 시장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은 제약주의 테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요, 리튬 배터리라는 시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전 부정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주식쟁이야. 우리가 언제부터 가치 투자를 논하고 우리가 그 미래 가치를 논했습니까? 주식쟁이는요, 수익을 주는 종목을 찾아가는 게 주식쟁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전기차 관련해서도 테마가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라는 건요, 지금 너무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테마로 갈아탄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린 뭐다? 앞으로 2차 전지 관련된 테마가 또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요, 여기서 다른 이제 업종들, 다른 수혜받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걔들은 뭐야? 걔들도 분명히 2차 전지 관련 수혜주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고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뭡니까? 기업임에도 못 올라갔어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게 무언가라도 엮어서 테마를 만들면 올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약으로 봐도 항암 테마가 있고, 백신 테마가 있고, 임상 테마가 있고, 줄기세포 테마가 있고, 치맥이래. 치맥이 먹고 싶나봐요. 탈모와 치맥, 테마가 있고, 그러니까 테마가 계속 나뉘어요. 바뀝니다. 우리가 남북기업을 봐도 뭐예요? 남북기업은 철도로 갔다가 건설로 갔다가 지뢰제거로 갔다가 우리 식량 지원으로 갔다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테마는 무조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라 테마가 바뀔 수도 있다.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예요?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다시 올라왔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리튬이 죽는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대체제가 무엇인가, 이 대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수혜주로 테마가 갈아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다? 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다른 걸 좀 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도 얘기가 나온 게 뭐예요? 자,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제로 화재 위험성 없고 수명긴 배터리 눈앞에 가지고 수계 아연 전지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또 뭡니까? 리튬이온 전지 비켜라, 고용량 나트륨 전지 상용화 청신호, 이것도 10월 달에 나왔죠. 그래서 나트륨 전지 용량 2배, 나트륨도 있을 수 있고, 사실 이거는 스마트폰용이다 보니까 전기차에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종이 배터리도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뭐예요?
지금도 보면 시장 자체는 언제든지 리튬 배터리를 대체할 대체재를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화재 위험성이랑 위험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전기차를 타고 다닐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폭탄을 타고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리튬 배터리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시장은 뭐한다? 대체재를 찾기 위해 뭐하고 있다?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시장은 대체재를 찾으려고 연구하고 있는데 나는 리튬이 최고야 하고 리튬만 밀고 있으면 그거 미친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튬이 나쁘다가 아니라 언제든 바뀔 준비, 상황에 따라서 우리 주식은요 시장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다? 우리도 지금 대체재를 좀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좀 대체재로 볼 수 있는 거는, 자 글로벌 자동차 업체가 뭐예요? 차세대 배터리로 보고 있는 건 전고체 개발이에요.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로 좀 많이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2025년도 상용화 목표로 보면서 LG, SK, 삼성 같은 경우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속도를. 그래서 지금 뭐예요? 국내 배터리 3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 개발로 속도전을 벌이고 있는데, 3사 모두 2025년 양산 목표고,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야?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하는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는 뭐가 될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시장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뭐라고 해요? 지금 꿈의 배터리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배터리, 카카오 센터 이제 화재, 이제 뭡니까? 이 센터 화재와 함께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 위험성이 다시 도마오르면서 뭐합니까? 이제 카카오 모통 상태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소환한 까닭 뭐라고 해요? 자, 최근 일어난 카카오 목통 사태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재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조직 신설에 나서고 화재 위험이 적은 전고체 배터리 등 기술 개발에 힘쓰기로 했다. 그럼 앞으로 전고체 배터리 투자 관련되는 이슈가 따라와 주기에는 뭐하다? 충분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물음표를 막 갈길 수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띵띵띵 뭐야? 전고체 배터리도 결국 리튬이잖아. 리튬을 뭐야? 전에 뭡니까? 액체로서 이제 음극재와 양극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고체를 갖다 박아놓는, 전고체를 갖다 박아놓느냐? 그 차이지 결과적으로 놓으면 사실 리튬을 이용한 건 똑같거든요. 사용되는 거는. 근데 왜 자꾸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지? 물음표를 막 엄청 띄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건 뭐냐고 하면요. 리튬을 이용하지 않는 전고체 배터리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뭐라고 해요? 되풀이 되는 리튬이온 발화논란, 그래서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 고체 전해질로 안정성 높인 전고체, 소금 활용한 나트륨 이온 등 유망. 그러니까 리튬이 아니라 나트륨으로 갈아탄다라는 거죠. 전고체 배터리도.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도 영국 스타트업이 뭐합니다? 개발 중에 나트륨 기반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전해질이 모두 고체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낮은 데다 에너지 밀도를 증가시켜 배터리가 무게에 비해 전달할 수 있는 에너지를 늘릴 수 있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뭐가요? 나트륨 기반이 리튬을 사용 안 하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블랙스톤 같은 경우도 2025년 고체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아까도 얘기했던 게 2025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지금 우리나라 3사 기업들도 목표로 잡고 있죠. 어쨌든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서 뭐한다? 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도 좀 뭐 하냐고 하면요. 리튬이온 배터리 대체할 나트륨 반고체 배터리가 온다라고 하면서 지금 값싸고 안전한 차세대 배터리 기술 쭉쭉쭉 해서 시장에서도 뭐가 된다. 지금 시장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나트륨 배터리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트륨 배터리도 테마를 좀 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착각하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게 상용화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꾸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우리에게 실현 가능성 따위는 안 중요해요. 실현된다? 안 중요합니다. 실현되는 순간 뭡니까?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 이거는 재료 뭡니까? 소멸이 돼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희망, 기대, 부푼 꿈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뭐 나트륨 반고체 배터리가 온다면서 이슈가 나와준다고 하면요. 충분히 그것만 가지고서도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충분히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어떤 종목이 있냐고 하면은 이미 과거에 얘기를 했어요. 바로 이제 10월 12일이죠. 10일 전에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사실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좋은 부분도 보고 있지만 오늘은 직접 궁금하신 분들이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 오늘은 좀 다른 걸 소개시켜 드릴게요. 여기까지 이야기했는데 다른 걸로 넘어가면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왜? 저는 늘 얘기하지만 다양한 걸 소개시켜 드리고 싶지 한 종목만 몰빵하세요. 사실 뭐 늘 얘기하지만 종목에 대한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는 거고요. 매수할지 매도할지도 좀 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는 거고, 그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시라고 더 좀 다양한 걸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된다? 이 생각의 견해를 넓혀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 종목이 아니라 다양한 종목을 또 소개시켜드리고 싶다 보니까 오늘은 또 나트륨 배터리가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데, 이 나트륨 배터리 외적으로 이거는 진짜 아마 많이 모르실 거예요. 아는 분들도 있긴 있을 건데, 이런 배터리 막 2차 전지 막 그 리튬에 빠져 있으면요, 이거 얘기하는 순간 저거 개소리 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 물음표 나올 수 있는데 뭐냐고 하면요, 바로 호주에서 뭐 한다?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개발 박차하고 있다. 바로 이제 최근 한 달 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70배. 전기차의 가장 고질병. 충전 속도가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충전 속도가 70배나 빠르고요. 수명은 3배나 깁니다. 그래서 호주가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충전 속도가 훨씬 빠르고 수명도 긴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어 주목된다. 그래서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라고 나오는데, 이건 실제로 근데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왔어요. 에너지이온 뭐라고요? 1분 내 충전 가능 고성능 알루미늄 배터리 개발했다. 그래서 그래핀, 탄소, 나노튜브 복합 전극 활용했고요. 차세대 알루미늄 배터리 전화 저장 메커니즘 및 핵심 성능 규명했고요. 뭐 논문도 게재했어요. 그래서 보면 쭉쭉쭉 나오는데, 알루미늄 배터리 같은 경우 이것도 뭔 개소리인가 싶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못 될까지 연구 개발까지 이게 뭡니까? 아직 이 상용화하기 위한 그 과정이 좀 남은 거지. 뭐라고요? 호주 퀸즐랜드 대학이 개발하고, 얘 호주에서 또 다른 대학도 개발하고 있죠. GMG라고 이제 요약합니다. 그래서 상용화하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몇 가지 우수한 성질 때문에 앞으로 배터리 시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갖고 이건 딱 중요한 건 없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그죠? 자, 높은 전력 밀도이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이 작아도 방출하는 전류가 많으면 순간적으로 큰 힘을 내는데 유리하다. 그래서 이는 자동차 등의 유리한 특징이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면 또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매우 빠른 충전 속도. 이는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가 전반적으로 갖는 특징이다. 그래서 GMG의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10배는 더 빠르다고 한다. 그래서 따라서 전기차 충전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냉각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화재에 대한 위험성도 줄어든다. 이제 발열과 화재 위험성이 줄어든다. 그러면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사실상에 이제 연구 개발까지는 됐지만 이게 이제 상용화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시간이 훨씬 걸리겠죠? 그럼에도 주가는 바닥에서 기대감과 함께 우상향하는 게 주가입니다. 여기서 그냥 사가지고, 여기서 바닥에 있을 때는 사지도 않다가 여기서 사가지고 미래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주식은 바닥에서 사서 하는 게 미래 가치를 논하는 게 주식이다. 그래서 오늘은 알루미늄 배터리란 것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그 관련되는 수요주가 뭐냐고 하면 액트로. 자, 액트로가 21% 강세. 뭐 때문에?
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뭐한다? 1분 만에 완전 충전할 수 있는 알루미늄 배터리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 상승.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뭐다? 액트로란 종목이다. 차트적으로 봐도 지금 바닥, 완전 바닥에 있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까지 노리겠다 충분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찌됐든지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자, 액트로란 종목도 길게 보유하시면 수익은 분명히 날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린 게 뭡니까?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수익 실현한 거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답답해 뒤지겠어요. 나는 매일같이 빠른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원해요 하시는 분들은 뭐 해달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진이강태공이라는 어플을 다운을 받아달라. 그럼 실시간 단타 매매 참여하시고 단기 관심 종목 확인하시면요, 매일같이 하루에 3퍼 뛰기, 매일같이 하루에 5퍼 뛰기 할 수 있는 실시간 단타를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매도까지 직접 제공해드리는 카카오톡방 링크까지 참고하시면 도움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